쇼펜하우에게 배우는 인생지혜 시작합니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는 시기이고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합니다. 젊음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무한한 미래이고 노년의 관점에서는 매우 짧은 과거입니다. 노년기에 젊음의 모든 힘이 늙지 않는 일에 바쳐진다는 지식보다 더 좋은 위안은 없습니다. 하루는 작은 일생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탄생이고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마세요. 인간은 진정 혼자 있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한 인간이 고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유의 소중함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바닥에 짐을 싣지 않은 배는 불안정하여 곧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무언가 가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을 모릅니다. 이것은 착시현상과 비슷합니다. 늘 또 올 것만 같은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행복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행복은 지평선처럼 저 먼 곳으로 달아납니다. 행복은 주어진 환경 그 자체보다도 세상을 인식하는 개인의 기질에 좌우됩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가지 못하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더 많이 마실수록 우린 더 목마릅니다. 그건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거의 건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며 건강하기만 하다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이러한 외면적 행복도 즐거움이 되지 않으며 뛰어난 지, 정, 의 조차도 현저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건강은 인생의 다른 모든 축복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거지가 아픈 왕보다 더 행복합니다. 어리석은 일 중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우리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구실을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덜 불행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요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는 외부 양심이고 양심은 내부 명예입니다. 허영심은 사람을 수다스럽게 하고 자존심은 침묵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항상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는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한다는 것이 매우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좋은 형편에 있을 때는 나빴던 기억 따위가 매우 냉혹하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보는 만큼 세상을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섭니다. 진실의 발견은 효과적으로 방해받는데, 이는 실체의 잘못된 시선으로 오류를 낳는 것도 아니고 모자란 추리력도 아닙니다.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 주범입니다. 독설한 자신의 머리가 아닌 타인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양서를 읽기 위한 조건은 악서를 읽지 않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할까 노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가질수록, 외부에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지능이 의사소통 부족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그러한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을지라도 정신적으로 매우 제한된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장 행복합니다. 천재와 미침 사이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바보는 쾌락을 쫓아 실망을 발견하고 현자는 슬픔만을 피합니다. 자신의 적이 알아야 할 것을 친구에게 말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지 마세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에게 포함된 것만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능 범위까지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대화에서 비판적이거나 자비로운 말을 삼가야 합니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쉽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그를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집니다. 흔히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또 돈을 빌려주는 것 때문에 친구를 잃습니다. 한 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 영원히 그 신뢰를 잃게 됩니다. 무례함은 어떤 마음도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가 단 한 번만 오고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그리움으로 한숨을 쉬기 위해 그것을 즐기지 않고 우울한 얼굴로 수천 시간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교적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에 대한 불안이 그들을 사회로 몰아넣습니다. 위대한 마음의 생각은 평범한 머리를 통해 걸러질 수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마음은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처럼 외롭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싶은 사람은 열정 없이 냉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진리는 다음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조롱당합니다. 두 번째, 강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세 번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는 몇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씁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곁에 있는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은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합니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명언이 마음에 닿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명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